이번 시간에는 계산 작업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비어있는 영역을 다 잡아주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와서 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보니까요. mid, today, year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수식이 나왔어요. 수식이 나왔다는 거는 수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써 있으면요. 거기에 함수를 쓰거나 또는 제목을 본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보니까 현재 연도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제목에 현재 연도라는 제목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도를 의미하는 함수 year를 먼저 쓰시면 됩니다. year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현재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today죠? 그래서 to, today. 그러면은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더블 클릭. 사용 형식을 보는 거예요. 스크린 팁은요. 설명을 읽기도 하지만 사용 형식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today 함수를 보니까 괄호 아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크린 팁을 보니까. 그럼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year 함수 보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today라는 함수 썼죠? 끝났습니다.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사칙연산이 있죠? 빼기.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생연도. 그래서 출생연도라고 하니까 year를 쓰고 싶은데 출생연도라는 제목이 또 없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이용하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거 문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숫자일지라도 절대 숫자가 아니죠. 주민등록번호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찾는 함수 mid 함수죠. 그래서 mi 여기서 mid를 써주면 돼요. mid 더블 클릭. 자, 그러면 mid는요. 찾고 싶은 글자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하나 클릭했으니까 콤마. 두 번째 시작할 위치. 첫 번째랑 두 번째라 했죠. 그러면 시작할 위치를 먼저 숫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1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스크린 팁 진한 색깔 항상 같이 보면서 가주세요. 그래서 몇 글자? 두 글자. 여기서부터 가져오고 싶은 글자 두 글자. 그래서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빼기 뒤에 숫자가 또 2000이 적혀 있죠. 2000까지 적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온다. 이러면 끝났죠. 잘못됐으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요.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기 수식 입력줄 위에 있는 는을요. 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식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맞는 수식으로 했지만요.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시면 돼요. 만약에 풀리는데 바로 안 풀린다. 그렇다고 계속 그거 잡고 있지 마세요. 일단 안 풀리면은 일단은 넘어가세요. 는만 빼놓고 넘어가서 다른 거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푸실 때는 여기다 는을 넣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범위 잡은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if랑 small을 쓰라고 합니다. 자, if 문제 기본 작업 1에서는 다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if 문제 풀 때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값 개수를 봐주세요. 그래야지만 if를 몇 번 쓸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 개수 빼기 1만큼 if를 쓴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문제 한번 그냥 쓱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첫 번째로 낮은 사람은 매우 미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사람은 미흡.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 결과값이 3개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값 빼기 1. if는 2번 써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f. 어쨌든 if는 무조건 앞에 오는 함수.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위치는 첫 번째 위치. sm. 그래서 small. 자, small은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했습니다. 이런 게 사용 설명의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small 더블 클릭. 그러면은 스크린 팁이 2개밖에 없는데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그럼 집합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문제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났대요. 그러면 총점이 데이터 집합의 범위가 되겠죠. 총점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그냥 범위 잡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컨트롤 엔터 치면 범위가 계속 상대 참조 개념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단해야 돼요. 절대 참조로 묶어놔야지 우리가 컨트롤 엔터 치더라도 상대 참조로 내려가지 않고 고정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서요. 콤마, k번째로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첫 번째 값이다. 그러면 괄호를 닫습니다.
자, 근데 if는요. 비교 연산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조건을 비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무슨 연산자를 쓸 거냐? 첫 번째로 작다고 해서 여기 는 쓴 다음에 1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스몰에서 제일 작은 값이 1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만 판단한 거겠죠?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누굴까요? 이 첫 번째 셀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거는 절대 참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밑으로 각각 내려갈 수 있게요. 결과값 위치에 따라서 밑으로 각각 내려갈 수 있게. 그럼 첫 번째 셀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콤마 이렇게 하면 조건이 끝났죠. 그럼 결과값 매우 미흡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만약에 아니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가정을 해야죠. if 2번 써야 되니까 다시 가정을 해서 if 더블 클릭 그리고 앞에는 잊어주시면 돼요. 뒤에 다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총점이 첫 번째로 낮은 게 아니라 총점이 두 번째로 낮으면 되죠. 그래서 스몰을 써주셔서요. 다시 데이터 집합의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절대 참조 그리고 콤마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다면은 그래서 괄호를 닫습니다. 이거 앞에랑 뒤에랑 어쨌든 스크린 팁을 보면 똑같은 if잖아요. 규칙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연산자를 써주는데 이때 연산자 쓸 때 있는 거 밑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 참조 개념에 의해서 다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값이 만약에 두 번째로 작다면은 콤마 우리는 여기다가 미흡이라고 적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판단해서 한 번에 다 처리한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별개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큰 따옴표 2개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괄호를 2번. if문을 2번 썼기 때문에 괄호도 2번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러면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범위를 잡아주시고 위로 올라와서 는. 자, 3번 문제 함수를 먼저 보니까요. if error hlookup mid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if error 예외 없이 맨 앞입니다. 자릿수 함수처럼요. 수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맨 앞에 온다. 그럼 if error 먼저 쓰면 되겠죠. if error 제일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위치는 첫 번째 위치. 그러면은 순서 참조 함수가 먼저죠. hlookup부터. 그리고 나서 미드를 쓸지 안 쓸지는요. 일단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읽어보세요.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두 번째.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두 번째. 또는 참조함수 풀 때는요. 항상 여기 첫 번째 데이터 값을 봐주세요. 이 첫 번째 데이터 값을 보고서 원본 데이터랑 매칭되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글자 T, S, B, M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글자죠. 그러면은 여기서 참조함수에서 mid를 쓰면 되겠네요. mi에서 mid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원서 번호의 두 번째 문자와 그럼 원서 번호 셀 클릭 콤마 시작할 위치는 두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자와래요. 그리고 여기 1번 데이터 보더라도 참조 범위 1번 데이터 봐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한 글자 써줍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if and or 제외 연산자 쓰지 않습니다. 콤마. 두 번째부터는요. 그냥 보이는 거 전부 다 잡아서 절대 참조. 움직이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는요. 어차피 1은 안 돼요. 여기 함수 쓰든 안 쓰든 원본 데이터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밖에 못 씁니다. 세 번째는. 그럼 남는 거 2죠. 네. 2. 그 다음에 일단 괄호를 닫습니다. 일단 여기서 닫고요. 그러면 if error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콤마 찍은 다음에 에러 메시지는 뭐냐. 코드 오류로 표시하시오. 코드 오류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다 끝났다. 컨트롤 엔터. 근데 보니까요. if 에러 같은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썼을 때는요. 에러 메시지가 1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셀 개수의 절반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봐도 좀 에러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면 뭔가가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단어가 안 나왔다는 거는요. 함수 수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조 함수 할 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콤마 0 없이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은 1회에서 풀 때는요. 제가 이 괄호를 지워달라 했지만 그 다음 연습이 조금 되시면은요. 여기 세 번째 위치로 오는 거예요. 괄호를 지우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콤마 찍은 다음에 0부터 써보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엔터.
예,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나옵니다. 일단 참조함수를 썼으면 콤마 0부터 해보세요. 안 되면 콤마 0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씩 다른 거 찾아가 보는 그런 연습이 되시면 좋습니다. 자, 4번. 이번엔 셀만 있네요. 그럼 셀만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와서 는. 그리고 함수를 보겠습니다. SUMIF S, average if, count if 중 조건 함수입니다. 알맞는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합계, 평균이란 단어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만약에 둘 다 없으면 count 관련된 거 풀면 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골랐으면 되죠. 자, 문제에서 한번 그냥 쓱 읽어보신 거예요. 필요한 단어만 찾기 위해. 영등포 지점인 계약 총액의 평균을, 자, 평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average if겠죠. AV. 근데 이거 선택할 때 조심해 주세요. average if를 고르라 했는데 average if s를 쓰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밑에서 average if s라고 줬는데 average if 가지고 풀고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average if 더블 클릭. 자, 렌지,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그러면 범위가 어떤 범위냐? 조건이 속해 있는 범위를 잡는다. 문제에서 조건의 범위는 뭐냐? 그러면 지점명이겠죠? 지점명이 영등포라 했으니까 특정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렌지, 범위죠. 범위만 잡습니다. 콤마. 조건. 그냥 쉽게 해주세요. 그냥 문자죠. 그러면은요. 예, 지점이 영등포라 했으니까 그냥 영등포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는요. 무엇의 평균? 계약 총액의 평균. 계약 총액의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끝이 났습니다. 예, 뭐 별다른 거 더 쓰라는 거 없죠?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를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뭔가 계산할 부분이 아니라 이 옆에도 뭔가가 비어 있어요. 이거는요. 함수 문제 특징에서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요. 무조건 여기로 와가지고 바로 는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비어있는 곳부터 채워 넣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문제 읽어보면은요. 라운드하고 D 에버리지. 일단 D로 시작한 함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도 분류가 산학용인 제품의 판매 금액이라 했고요. 첫 번째 삼각형에서도 조건은 여기 영역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입력하라 했어도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문제에서 보면 분류가 산학용이라 했죠. 그러면은 제목하고 컨트롤을 눌러서 산학용이라는 글자를 찾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함수 중에서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잡는 거는요. D 함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함수들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절대 제목 안 잡고 있거든요. 근데 D 함수는 제목을 잡아야 돼요. 조건, 제목, 조건, 제목. 고급 필터하고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채워 넣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와서 위로 올라와서 는. 그 다음에 자릿수 함수가 어쨌든 무조건 맨 앞입니다. if 에러처럼. 그래서 RO. 라운드 쓰라고 했으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라운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가 들어갈 위치는 첫 번째 위치 DA 써주셔서요.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D로 시작하는 함수. 처음에 제목 포함 전체 범위 다 잡습니다. 처음에 제목 포함 전체 범위를 잡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는요. 계산하고 싶은 곳 제목 셀을 클릭하거나 또는 왼쪽에서 몇 번째인지 숫자를 쓰시면 돼요. 근데 더 쉽게 갈 거면 제목을 클릭하면 되겠죠. 결국 구하고 싶은 게 분류가 산학용인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 결국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제목, 판매 금액이란 제목 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마지막. 세 번째 크리테리아 조건인데요. 이게 D 함수의 특징인데 제목하고 조건을 같이 잡은 이유는요. 여기에 이렇게 조건만 셀이 클릭되면 안 돼요. 제목하고 조건이 이렇게 같이 범위로 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제목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요. 자동으로 콤마가 발생해서 영역으로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제목, 조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 D 함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릿수 함수죠. 자릿수 함수는 표시에가 나옵니다. 그럼 표시의 뒤에를 보니까요.
0이 3개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콤마를 찍은 다음에 빼기를 넣어주고 0의 개수, 0이 3개 있으니까 3.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유형별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꼭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를 꼭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임의의 빈셀 클릭,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